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일본에게 인권 존중, 군대 보유 금지, 자유민주주의 도입, 천황의 정치적 권한 박탈 등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제1본제국헌법을 뜯어고치게 한 것입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 법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헌법 초안을 보완하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1946년 공포된 이후 단 한 번도 수정 없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헌법 제사죠. 천황은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과 이른바 평화헌법 제고죠. 일본 국민은 영구히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 그리고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상징적인 존재로 추락한 일왕을 자민당이 예전으로 돌리려 한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일본 패망 전 일본 천황의 권한이 어떠했는지 우선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헌법은 온통 천황을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제1조 대1본제국은 만세 1개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 공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천황은 그냥 핫바지였습니다. 군부가 천황을 손에 쥐고 실질적 권한을 휘두른 것입니다. 18세기 후 사무라이라고 하는 하급무사 번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신정부가 결성되고 인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외세에 대체하기 위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군사력 증강을 위해 철도 조선 해운업 발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는 반대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천황 통치를 앞세우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성 국가로서 천황을 존경하고 숭배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889년 제정한 제1본제국헌법에는 천황을 정치의 중심축으로 절대주의적 천황으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육해군의 통수권자를 정부가 아닌 천황으로 정함으로써 군부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뒤에 군부가 천황의 이름으로 전권을 휘두르면서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배경이 됩니다. 번세력들이 천황을 높이 세우며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황 중심 체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냐면 이탈리아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차례로 항복을 하자 1945년 7월 26일 미국, 중국, 영국, 소련이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멸망하든지 양자택일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군부는 명백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군부를 비롯한 지배층은 패전 후 천황의 권위를 이용한 국민 통합이 아닌 다른 방식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제되었고 천황 뒤에는 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일본은 항복을 선택하면서까지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연합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일본 국민을 기만하고 오도하여 세계 정복에 이용한 그들의 권위와 영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일본 지배층이 왜 천황에 집착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본의 초기 고대사 그리고 일본의 건국 기초가 천황을 중심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이외에 사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게 아날로그 세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본은 변화에 매우 둔감합니다. 뭐든 이제껏 잘 해왔는데 라며 변화에 그다지 신경을 안 씁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까지도 말입니다. 일본이 고령화에 이미 접어들어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가 온통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결제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물건 살 때도 카드보다는 현찰입니다. 스마트폰은 요즘 기본인데 잘 안 씁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이런 건 믿기 힘들 정도로 도심을 제외하면 거의 안 합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려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끼리 전산화가 안 된 곳이 훨씬 많아서 아무리 멀어도 직접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식당을 하면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지면 좋을 텐데 일본은 아들이 식당을 물려받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이런 오래된 생각이 존재합니다. 젊은 요즘 세대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일본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자민당은 이러한 아날로그 지지층을 통해 신군국주의를 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 그들 생각대로 적어넣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일본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역사 왜곡입니다. 일본은 80년도 전까지는 국방비 지출이 거의 없던 나라였습니다. 경제 대국을 만든 반도체와 전자제품도 한창 잘 나가서 그냥 쭉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면서 신군국주의 일본 정신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천문학적 국방비를 계속 집행하는 것은 그냥 묵과하기에 평범하지 않습니다. A급 전범의 후세들이 드러나지 않게 속속 박혀있는 것도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 아베 총리의 집안도 A급 전범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보는 것 같아 말하기가 그런데 표면적으로 자민당은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헌법을 고치려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ICBM 발사, 중국의 군사적 팽창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일본이 예전 군국주의 천황시대로 돌입했을 때 제일 먼저 다툼이 될 대상은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독도 문제도 있고 많은 지난날에 얽혀있는 앙금 같은 것이 독소로 작용한다면 말입니다. 최근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되면 북한에 직접적으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허락 없이 6.25 때처럼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무력 개입은 대한민국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일본은 대한민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일본은 자신들의 자위권을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즉각적으로 일본의 헌법 수정과 군사력 증강에 반발하며 일본 근해에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요즘 각 나라들이 예전과 달리 자국의 이익에 적도 우방도 없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은 더 자주국방하고 모든 국민들이 단합하길 바랍니다.